예, 이번 시간은 좀 쉬어가는 코너로 해서 뭘 할 거냐면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 근대사를 조금 알 필요성이 있고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저도 뭐 역사 뭐 전문가는 아니고 한데 제가 아는 만큼 등기법하고 호적, 지금 가족관계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지식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은 1960년 제정됐어요. 제정됐고 우리나라가 언제 일본한테 그 한일 합병이 이제 됐는지 그때부터 법적 문제가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합병 됐죠, 그죠? 한일 합병 되면서 대한제국 관보에 이제 고시가 됩니다. 대한제국 관보에 고시되고 이게 이제 융희 4년입니다. 융희 4년. 그 전에 뭡니까? 그 전에 안중근 의사가 히토 히로부미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하얼빈역에서 죽였죠, 그죠? 1909년 10월 26일 날 10월 26일 11.6 그죠? 12.6 그때 안중근이 이제 총을 쏴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때 히로부미가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제 죽어가면서 바보 나를 죽인다고 한일 합병이 안 될 것 같냐 더 땡겨졌다 뭐 이런 말 하고 죽었다 하죠, 그죠?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요때 이제 한일 합병 되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데 1910년부터 하죠, 그죠? 1910년부터 8년 동안 합니다. 18년까지 토지를 조사해요. 그 다음에 1926년부터 임야 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1926년부터 임야 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임야 조사 사업을. 1925년이 소화, 일본 연어로 소화년, 소화년, 그때 덴노라 그러죠. 천황을 덴노라 그러죠. 임야는 조금 애매한 게 그거는 좀 이따가 이거 개괄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임야 조사 사업은 1916년부터 16부터 24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941년도 일본 애들이 2차 세계대전을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언제 일으킵니까? 12월 8일 날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공습하면서 이제 태평양 발음이 그죠?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핵폭탄을 언제 또 들어맞나요? 1945년
1945년 8월 6일, 8월 9일 두 방 맞죠? 두 방 맞습니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됩니다. 그죠? 두 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삐까 번쩍한다 이럴 때 삐까탄이라고 하죠. 이거 두드려 맞고 바로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죠? 무조건 항복. 포츠담 선언을 수락합니다. 그죠? 포츠담 선언을 수락합니다. 항복하고 나서 이거 좀 지우고 더 느려야겠네. 그죠? 항복하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면 1948년 8월 15일 날 뭐가 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지죠. 그죠? 6.25가 터지고 3년 갑니다. 3년. 53년에 이제 종전 되죠. 종전이 된다. 그 다음에 1960년도에 민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되고 민법, 등기법, 호적법 뭐 여러가지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법 제정 전에, 그죠? 민법 제정 전에는 우리나라 법률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조선 민사령, 조선 호정령 뭐 이런 법률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규율이 되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몇 년생입니까? 자, 우리가 상속, 자 보세요. 자, 갑을 사이에서 이제 병이 태어났는데 저는 1976년생이에요. 제가 76년생이고 우리 아버지가 45년생이죠. 그죠? 45년생. 9월 1일생이에요. 9월 1일. 그러면은 요 해방둥이죠. 그죠? 요 8월 15일 요 해방둥이. 요때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다. 돌아가신 거는 60년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요 해방 전에 태어나셨고 이 할아버지는 어떤가요? 우리 할아버지는 요 전에 또 출생하셨겠죠. 자, 그래서 지금도 사망일이 1960년 이전이면 조선 호정령, 조선 민사령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규율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 땅 찾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이 호적이라든지 토지 등기부 이런 법률 관계가 1960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은 이때 당시 법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우리 법률상 의미 있는 거를 나열을 했거든요. 그럼 특히 마지막에 뭘 보냐면은 이 해방되고 나서 정부 수립 있죠. 이거 기준으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했는데 우리나라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일부를 조금 지우고 자, 일부를 조금 지웁니다. 그죠? 지우고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중국 되어 있고 요 일본 되어 있고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그 역사를 거치면서 그 중국으로 이제 간 사람들 있죠, 그죠? 조선족. 지금은 조선족이라 그러죠, 그죠? 조선족은 그 중국이 1949년, 1906에 터지기 전이죠.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자, 이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중국에 건너간 사람들은 그죠? 이 날짜 기준으로 중국에 건너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상실하게 돼 있다. 그 다음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 요 41년도 12월 8일 날 진주만을 공습하죠. 이 직전에 자 이번엔 파란색으로 이 직전에 1940년이에요. 1940년 2월부터 일본 놈들이 뭐 하냐면 이제 황국신민이라고 해서 내선일체 황국신민 내선일체 내선일체는 뭡니까? 이 조선하고 자기 일본하고 일체다 일체 내선일체 해가지고 창씨개명을 합니다. 창씨개명. 우리나라 국민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안 하면 직권으로도 했어요. 창씨개명 했다. 자, 창씨개명 하면 자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적등본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광준.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글이 있고 이제 한자가 있죠. 신광준 이렇게 한글과 한자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그 제적등본을 떼면 그 창씨개명한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한자 여기 줄이 꺼져 있어요. 줄이 꺼져 있고 뭐 밭전자, 다나까, 그죠? 밭전자. 그 다음에 물숫자 이런 것도 있고 물숫자. 그 다음에 산. 요렇게 요런 거 요렇게 이제 이 성을 이걸 우리는 성명이라 하죠. 성명이라고 하는데 성과 이름 그죠? 성명이라고 하는데 일본 놈들은 씨명이라 씨명이라 그 한자로 누구누구 씨 제적등본 때문에 이렇게 씨로 나와. 또는 제적등본 또는 옛날 그 구토지대장 구 등기부 떼면 이렇게 씨자로 되어 있다. 씨자. 요걸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죠. 수풀림도 있고 수풀림.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나는 밭이 있었다. 나는 어업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다. 나는 임야가 종중산이 있었다. 뭐 임야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 성만 바꾼 사람이 있고 풀네임 전부 다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일본인 명의로 다 바꾼 사람이 있다고. 그 친일파라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이 뭐 바꾸면 바꾸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친일파는 싹 다 그냥 갈아엎어가지고 제적등본 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씨 개명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하고 나서 자, 해방됐죠. 자, 1945년 8월 15일인데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요때 삐까탄 터지고 해방 이후에 이제 9월 6일쯤에 이제 미 정부가 우리나라 재산을 이제 이양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요 무렵에 끝나고 나서 이제 성명복구를 해요. 성명복구를 해서 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제적등본 되면 이렇게 지워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수기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름도 마찬가지
광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계속 성명 복구 안 하고 나는 그냥 일본인 이름으로 쓰는 게 좋다 하면은 아직까지도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1950년 6.25 터지기 전까지 정부 수립되면서도 말 많았죠. 이렇게 정부 수립되면서도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성명 복구도 하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해방 후 3년이죠. 그죠? 해방 후 3년 동안 좌우 대립도 심했고 막 이러다가 하나는 위에는 김일성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밑에는 이제 김구 뭐 이승만 뭐 이렇게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왔죠. 그렇게 선거를 위에 따로 하자 밑에 따로 하자 하다가 6.25가 터진 거죠. 6.25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38선이 꺼지죠. 그죠? 38선이 꺼지면서 6.25 때 우리나라 등기소라든지 그 동사무소 이런 게 불타가지고 이런 서류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위에는 위에대로 밑에는 밑에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죠. 그죠? 자, 이까지 딱 보고, 그죠?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 1949년 10월 1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면서 여기 넘어간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거.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라, 그죠? 나중에 가족관계 등록簿 가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호적을 올리고 호적을 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중요해요. 이런 날짜가 중요하고, 뭐 정부 수립 일자하고 안중근 의사가 히토리부미 사살한 이런 날짜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10년 8월 22일 날 한일 합방 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1941년 12월 8일 날 진주만 공습으로 이루어졌다. 그 전에 창씨개명이 이루어졌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될 때까지 요때죠. 요때 해방될 때까지 요때 이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토지와 임야를 싹 다 먹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토지 사정이라 그러죠. 그죠? 토지 사정. 토지를 조사해서 소유자를 정한다. 이 사정은 사정인이 갑 이렇게 돼 있으면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한다. 이게 아직까지도 중요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도에 민법이 제정됐다는 거, 6.25가 50년도에 터져서 53년도에 끝났다는 거. 자, 이때 왜 중요하냐면 요 사이에 전부 다 그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멸실회복 등기, 성명 복구, 멸실회복 등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0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제 66년부터 이제 민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특별조치법으로 10년 동안 10년 간격으로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최근 작년까지죠. 그죠? 작년까지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자, 일본 놈들이 이렇게 땅을 이제 먹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그때 1910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을 한다 그랬죠? 토지를 조사합니다. 토지 조사를 하면 토지조사부가 있고요. 이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해서 토지대장을 만들어요. 토지대장을.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토지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구토지대장을 떼면은 일본어 또는 이제 한자로 막 돼 있고 수기로 써 있는 등기부를 토지 대장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옛날 문서를 떼면은 일본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2023 1월 1일 이렇게 돼 있지만, 요때 거 떼면은 이제 그때 당시 연호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연호. 명치 45년 이런 식으로 명치 45년, 그 다음에 대정 12년, 그 다음에 소화 3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거를 환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환산. 명치는 메이지 유신을 뜻해요. 메이지 유신은 1868이거든요. 1868. 그래서 45 하면 여기 45 더해가지고 몇 년도인지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대정은 1912년이 원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정 12는 여기에 12를 더해가지고 몇 년도인지 계산을 해야 되고, 소화 원년은 1925년이거든요. 1925년에 3 더해가지고 이제 몇 년도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언제 시행이 됐냐면 1962년도에 시행이. 1962년 정확하게 6월 20일. 이때 박정희가 김신조가 들어왔죠. 그죠? 김신조가 이제 박정희 목을 딴다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다 죽었죠. 그죠? 그때 이후로부터 이거 안 되겠다. 이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주민번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시행이 되는 거죠. 시행이 돼서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지금 등기부에 주민번호가 기재됐냐. 이게 1984년이에요. 1984년. 그래서 84년 전에 등기부나 구토지대장, 구등기부 이런 데는 주민번호가 안 나온다. 84년부터 등기부에 주민번호가 기재가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알아두셔야 돼요. 실무 와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이제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판례라든지 이런 걸 읽어볼 때 이제 낯설지가 않다 이거죠. 낯설지가 않다. 자, 그 다음, 지우고, 오늘 지우고,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메이지 유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8이죠, 그죠? 1868 이제 명치, 일본어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정한론이 생기죠. 한국을 정벌하자. 이렇게 땅이 있고 일본 땅이 있으면, 자, 이거 대륙 넘어가려면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정한론. 이게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나라를 잡아먹자라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과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가 그런데, 스펜서. 이 사람이 이제 사회적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에 벤치마킹해서 사회적 진화론을 이론을 펼칩니다. 이 사회적 진화론이 뭐냐면, 인간도 진화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진화 많이 됐죠. 그러면 얘는 5등, 얘는 열등. 그죠? 사회적 진화론은 열등.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우등한 사람이 얘들 키워야 된다. 때려서라도 키워야 된다.
아니면 죽이든지 뭐 이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한국 조선은 미개하고 일본은 우열하니까 우리가 얘네들 좀 가르쳐 줘야 된다. 조선 놈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집니다. 요게 두 개가 합해지면서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죠. 요시다 쇼인 밑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먹은 사람이죠, 그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었어요.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 이 헌법은 요지는 뭐냐? 천황 덴노라고 그러죠. 천황은 신성시된다. 헌법에 이게 있습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에 천황은 신성시되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안 져. 아무런 책임이 안 져.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고 할복하고 뭐 천황은 책임이 없어. 천황은 책임이 없어. 그다음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마가타 아리모토. 이 전부 다 요시다 쇼인의 그 수제자들입니다. 얘는 뭐 하는 놈이냐면 이제 지금 군국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화신입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이 세 가지 전쟁을 일으키죠. 청소중, 그죠? 청일전쟁, 소련, 그죠? 러일전쟁, 중일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41년 진주만 침공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전쟁. 그때 러일, 청일 전부 다 여기 관여했던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모토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노우에 가오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18 명치 메이지 유신 뒤에 1876 강화도 조약 체결하죠. 강화도 조약 요놈이 주도한 거죠.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하는 거 주범이에요. 주범. 이노우에 가오루. 그 다음에 명성황후를 이제 그 시해한 주범은 미우라 고로, 그죠? 미우라 고로. 이 전부 다 요시다 쇼인의 이 지금 전부 다 문화생들이에요. 가스라. 뭐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하면서 조선의 지배권을 이제 받았던 놈이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 그죠? 미국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일본은 우리가 먹는다. 조선은 우리가 먹는다. 그죠? 그 다음에 데라우치 마사다케 많이 들어봤죠? 데라우치 마사다케. 우리 총독부의 총독이죠, 그죠? 총독. 그 다음 기시 노부스케. 이거 많이 들어봤죠? 기시 노부스케. A급 전범이고 뭐로 유명하죠? A급 전범이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암살 당했던 아베 총리, 일본의 아베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을 입고 아베가 있으면 아베 엄마 쪽에 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박정희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죠. 기시 노부스케. A급 전범. 이거 전부 다 요시다 쇼인 이쪽. 도조 히데키. 중일전쟁이 만주군 참모총장이죠, 그죠? 만주 참모총장. 일본은 이제 청소중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거기에는 요시다 쇼인이란 사람이, 이게 우리나라 지금 책 요시다 쇼인 치면 책이 나와요. 책. 그 저자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저자 이름이
김세진, 그죠? 김세진.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봤는데, 이 책 보면 제가 쭉 말씀 드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김세진 작가분은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어까지 배웠대요. 아, 이 책,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책 구입해서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아, 이렇게 잘,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영하다. 이래갖고, 이 책 내용 좋습니다. 책 내용이 좋아요. 이렇게 내용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 사람들을 이제 소개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안에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법무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사에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그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 우리가 그 1882 임오군란이죠. 방산비리, 그죠? 방산비리. 임오군란이 터지니까 청나라가 이제 주도권 잡는 거죠. 청나라에 좀 도와달라. 아, 좀 도와달라. 청나라 주도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잡혀가지고 청나라로 갑니다. 그러다가 84년에 계아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중국 텐진에서 텐진 조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이제 다 가고 한국에 들어올 일 있으면 서로 톡하자. 톡주가 톡주가 이 약속을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1800 동학 농민운동 189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0년 뒤죠, 그죠? 1894년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청나라에 콜해요. 청나라에 도와줘가. 왜? 방산비리 임오군란 때 잘해줬으니까 또 도와달라 한다고. 청이 들어오니까 서로 톡 주가 했다 아닙니까, 그죠? 톡 주고 일본도 들어옵니다. 일본도 들어와요. 이때 청나라는 그 진은해죠. 그 서태후 치면은 뭐 여자죠. 서태후가 망해가는 나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됩니다. 1889 대일본 제국 헌법. 이름 자체가 대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대일본, 제가 일본이 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일본 제국 헌법이 히토 이토가 독일도 유학 가면서 보고 독일 헌법을 많이 이제 뺏겨 왔는데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특이한 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국민한테 있죠. 근데 여기는 주권은 덴노 천황한테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황한테. 주권은 천황한테 있는 거죠. 주권은 군통수권 천황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천황은 신성시 보호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든 뭐 아무 책임 안 져. 그거를 또 히로부미가 이제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제 서로 톡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동학농민운동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다가 이제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아까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청소중이라 했죠. 청소중. 첫 번째가 이제
전쟁, 그 다음에 러일 전쟁, 그 다음에 중일 전쟁. 이렇게 첫 번째 청일 전쟁 일으킵니다. 와, 일본이 승리하죠. 1승. 1승. 지금도 일본인들은 이 청일 전쟁의 승리를 잊지 못하고 우리 이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죠? 청일 전쟁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민비가 살해되고 민비 살해되고 나니까 이제 고종이 러시아로 도망가죠. 고종이 아간파천, 그죠? 러시아로 간다. 러시아. 또 이 러일 전쟁. 고종 자꾸 이제 지는 해를 자꾸 갈아타는 거예요. 러일 전쟁 1905년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1905년도 이 독도부터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러시아가 있는데 이 청나라가 이제 청일전쟁 이기면서 이제 청나라 망하고, 그죠? 중국으로 된 거죠. 중국. 근데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 사이에 독도가 있다. 이거 독도가 있어.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이 1905년도에 독도를 시네마 현에 독도를 편입시킵니다. 이 독도가 필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거든요. 발틱 함대. 이 함대가 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독도에다가 그 망루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하고 밑에 해저 케이블 같은 거 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땅이니까 저거 마음대로 이제 못 하잖아. 그죠? 저거 마음대로 못 갈잖아. 그죠? 못 가니까 이때 이 1904년 이때 5년도에 시네마 현에 편입시키는데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를 맺어가지고 이런 거 토지 수용권을 받아요.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막루를 설치해가지고 5년도에 시네마현에 편입을 먼저 독도를 편입시키죠. 근데 이제 러일 전쟁에서 와 또 이기네. 또 일본이 또 이겨. 와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다. 이겨.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을 먹어야 되는데 미국도 눈치가 보이고 영국도 눈치가 보이고 러시아도 눈치가 보인다. 그죠? 미국하고는 정리를 아까 가스라 봤죠?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 먹고 일본이 조선 먹는 거 좀 이해 좀 해주가. 오케이. 일본 정리가 미국 정리가 됐죠. 영국하고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영국 너것도 좀 눈 감아주가. 오케이. 됐죠. 러시아 러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러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러시아한테도 야 러시아 전쟁 끝내고 전쟁 배상금 내가 일본이 안 받을 테니까 러시아 너희 이거 그냥 눈 감아 달라. 오케이 하면서도 하고 이제 러시아의 그 산림 벌목권을 이제 일본이 가져가죠. 이러면서 우리나라 1908년 이거 중요해요. 법적으로 1908년도에 산림법 우리나라 제 1호 법입니다. 산림법을 만들어요. 산림법.
일본 놈들이 이때 우리나라 국토에 거의 80% 거의 80%가 다 산이죠. 산림이죠. 산림법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일본인 국유로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때 산림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산림법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소유권을 막 이제 귀속시켜 갔죠. 귀속시켜 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산림법 이게 중요합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이제 이거 다 합의됐죠, 그죠? 합의됐으니까 잡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 을사늑약 이제 우리나라는 외교권 박탈되죠. 우리나라는 일본인 도움 없이는 다른 나라하고 무슨 조약 체결하면 안 된다. 조약 체결하면 안 된다. 을사늑약 이때도 히토 히로부미가 주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1905년도에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 이때 서류에 이제 고종의 옥새가 날인이 안 됐어요. 날인. 이건 무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07년도에 이제 정미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군대 해산되죠, 그죠? 우리나라 군대 해산된 일본 헌병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1909년도 아까 했죠? 10월 11일 안중근이 히토를 저격하는 겁니다. 그죠? 번외인데요. 이렇게 일본의 히토 히로부미의 딸이 있는데 딸의 남편이죠. 남편의 아버지가 일본의 유명한 주역점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고도단 이름이 고도단역이라고 해서 이 유명한 이 일본 주역점을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토한테 그랬대요. 주역점에 보면 간산이라고 이렇게 이 쾌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번 나오니까 간산이 두 번 나왔다. 그러니까 그죠? 중복되니까 그 다음에 간산자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이게 있으면 중근이 돼요. 중근. 안중근할 때 중근. 여기에 흉하다. 그러니까 이토한테 하얼빈에 가지 마라 그랬대. 하얼빈에. 결국 이 점도 맞췄네, 그죠? 이 점도 맞춰가지고 안중근한테 이토가 이제 저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이제 주역점을 안 쳤대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역점을 안 쳤대요. 이런 것도 있고, 이 고도단이라는 사람이 청소중 청일전쟁 해도 괜찮겠습니까? 러일 전쟁 해도 괜찮겠습니까? 중일 전쟁 해도 괜찮겠습니까? 전부 다 점을 쳐가지고 이긴다. 그 다음 명성황후 시해할 때도 여우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다 친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요 책을 갖고 있는데 아주 뭐 하여튼 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고종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고종 얘기가 아까 아간파천에서 민비가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이제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을 만듭니다. 대한제국. 연호가 광무죠, 광무. 그래서 우리 제적등본 떼면은 광무라는 연호가 나와요. 광무라는 연호가. 이때 토지조사 사업하고도
문제가 되는 게, 이 광무 때 역둔토라고 해서 관리들한테 이 땅을 막 나눠준 것들이 있다고. 이게 나중에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 먹을 때 토지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토지 조사할 때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냐, 이거 따질 때 역둔토에서 땅 뺏긴 사람들이 야, 이거 내 땅 뺏겼다 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찾아간 분쟁지가 많았다. 분쟁지가 많았다. 요거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요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아두면은 다음에 제가 공탁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에서 강의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넘어와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얘기도 조금 해보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죠. 그죠? 해방되고 나서 1945년 9월 25일 날 미군정 법령 2호, 제목은 패전국 소송재산 동결 및 제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 법률 내용에 따르면 8월 9일자 이 제정이 되는데, 이 8월 9일자 1945년 8월 9일자 이후에, 그죠? 이후에 국공유지 재산 처분은 무효로 한다. 국공유지 재산 처분은 무효로 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갑 토지 소유로 있다가 이완용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죠.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그죠? 삐까탄이 터질 때가 8월 6일, 8월 9일 두 번 터졌잖아요. 그죠? 이게 삐까탄 핵폭탄 터지니까 와, 이거 우리나라에 소문이 난 거야. 야, 일본이 이거 항복할 것 같은데 소문이 나돌았어.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빨리 재산을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한테 팔아넘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8월 10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병 이렇게 쏠거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미군정 법령 제2호에 따라 가지고 8월 9일자 이후에 이렇게 재산 처분한 것은 이거 무효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효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사유지는, 이완용 사유지죠. 사유지는 무효가 아니에요. 사유지는 무효가 안 됐다. 왜냐면은 1907년도 우리 그 정미 7조 그 전에 1905년도에 그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 러일 전쟁 중에 1907년 1905년에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얘네들이 우리나라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기고 1905년도에 을사늑약,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주권을 상실시킨 을사늑약 이후 1907년 때 고종이 그 세 명의 이씨를 그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하죠. 그죠? 파견하고 국민들한테 의병 활동하시라 뭐 촉구하면서 이제 고종이 퇴위됐죠. 퇴위가 되고 그 이완용 집에도 막 불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을 무렵에 헤이그 협약에 따르면 사유지는 함부로 몰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미군정법 2호에 따라서도 국공유지는 우리나라로 다 몰수했는데 사유지는 무효가 아니라서 개인으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완용의 자식 상속받은 자식들이 조상 땅 찾기를 한 거죠.
찾기 소송해서 또 이겼어요. 승소해가지고 땅 몇 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무현 때 친일재산 처리법이 생기면서 한 4년 동안 이 땅을 찾았는데 아직도 다는 못 찾고 아직도 얘네들 땅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정법, 귀속재산 처리법, 그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법, 이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농지개혁법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개혁법. 1950년, 1953년 6.25 있죠, 6.25. 그때 농지개혁법이 해방되고 나서 농지개혁법이 생기는데, 이북에는 김일성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 있다고. 공짜로 땅 뺏어가고 공짜로 이제 분배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이제 북한 쪽은 이쪽이 이제 곡창지대라. 곡창지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땅을 다 뺏기니까 저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나? 공산당한테 불만을 갖고 남한으로 옵니다. 남한으로. 이걸 이제 서청이라 그러죠. 서쪽 청년당, 서쪽이니까 서청. 이 서청 얘네들이 공산당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 4.3 사태 때 공산당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청 애들을 막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뭐 다 죽인 거죠. 그죠? 다 죽인 거야. 하여튼 그렇고, 소문이 남한까지 나니까 남한에서는 유상분배 했거든요. 유상분배 하면서 농지개혁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농지개혁법. 자, 농지개혁법은 자, 이렇게 등기부에 갑게 있단 말이에요. 갑게 있으면 국가가 이렇게 돈을 주고 취득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국가가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이렇게 분배해줘. 분배. 그러면 얘네들이 5년에 걸쳐 가지고 쌀로 주든지 뭐 돈으로 주든지 국가 이렇게 상환을 해준단 말이야. 이 상환이 완료되면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할 수 있었어요. 등기를. 근데 이 사이에 6.25 터지고 다 터진 거죠. 6.25 터지고 다 터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환이 완료돼도 현재까지도 미등기로 있는 게 있어요. 미등기. 이런 거 땅 빨리 찾아면 로또 맞는 거죠. 로또. 그래서 구토지대장 뗐을 때 토지에 상환 완료라고 돼 있으면 이 사람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이 사람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공탁법이든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해당 파트에 가면은 제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고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